먼저는 오늘 설명회 안내 받으실 때부터 이제 요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안내 받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 뭘 체크하는 게 좋을까, 좀 지금 상황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실 때 안내 받으셨겠지만은 그 논술의 길 뽑아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중복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학교 하나부터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입장에선 이래요. 최근에 이제 그 학부모 아카데미를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받았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월 되면서 준비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수리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일단 나의 레벨에 관계없이 어쨌든 수학을 엄청 잘해야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신 상황이라고 하면 그 논술에 대해서 좀 이리저리 많이 알아보셨다기보다는 약간 소문 같은 느낌으로 되게 잘해야 된다던데, 약간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 입장에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걸 궁금해하실까? 왜 이런 궁금증이 있는 상태일까? 최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일 것 같았어요. 일단은 뭐 입시 측면인 것을 떠나서 뭐가 나오나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요즘은 안 그런데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전이라 하면 이거 미기화 선택 이슈가 없는 거예요. 미기화를 다 수능으로 보고 약간 좀 더 로드가 셀 때,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가장 메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친구들은 뭐 내신 수능 다 하는 거지 못해 수능 공부가 주가 되는 건데요. 그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네, 증명이라는 수능에서는 절대 물어볼 수 없는 주제들이 엄청 비중 있게 나왔어요. 심지어 보통 이제 되게 어렵다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한양대 같은 경우는 막 증명이 절반인 해도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이 엄청 커서 가 일단 부담스러운 이유의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논술이 이름이 논술이니까 그 답안지를 써야 된다더라. 근데 보통 이제 이과 한 친구들이 또 논술에 이과일 테니까 국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또 서술을 잘 못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개 있겠지만 이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4월 초순인데 3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기출이 다 떴어요 지금. 그래서 설명회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 기출 좀 최대한 훑어보고서 좀 와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표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오늘 타겟인 연구 완성서 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증명 문제를 하면 이런 식이에요. 뭐 수능이라고 하면 값을 구해라, 뭐 최대값을 구해라, 숫자를 구해라, 숫자가 답으로 나오는 것밖에 당연히 못 물어보겠죠. 근데 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렵고 깊고 그런 걸 떠나서 질문 자체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검정색인데 설명해 볼래? 이런 식인 겁니다. 결론을 알려주면서 설명해 보자.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그 교과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설명해 보자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어요. 일단 그러한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증명 문제가 있었나를 봤더니 아무리 봐도 진짜 없었고요. 연구 완성서 중 제가 계속 봤는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고, 있어봤자 작년 서강대 딱 한 문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서강대 있었던 것도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요 이제 애들이 보면 알 텐데, 질문이 연속임을 보이시오였어요. 근데 연속임을 보이는 건 사실 논술 학원에 왔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 주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신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요 정도였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 작년만 놓고 보면 아주 완벽히 절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작년이 이랬을 정도로 솔직히 증명 거의 안 나오고 있다. 그게 메인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오늘 타겟에 이대가 빠져가지고 이대가 없는데, 혹시 이제 이대에 관심 있으시다면 사실 다음 설명회 때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대에는 증명이 절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는 옛날서부터 그 가지고 있던 그 색채를 지우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거고요. 나머지 특히 여기서 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 증명을 엄청 좋아하시다가 점점 힘을 빼가지고 이제는 안 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정리하자면 괴리가 줄고 있다 정도로 표현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문제 타입이 증명이 없어졌다 뿐이지
뭐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또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뭐가 좀 다른데요, 이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 불편해하는 그 증명 부분은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술을 해야 한다 그 면일 텐데,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앞에 선생님들 무슨 말씀 하신 다 들어봤거든요. 이 서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저희가 수업 때 진행하고 있는 그 첨삭 때, 그때 이제 같이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준비가 당연히 되겠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대입니다. 일단 연대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은 184명이고요. 모집 단위는 그런데 그 여기 있는 자료랑 겹치긴 하는데 여기는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학교별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요거를 같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학교별로 정리된 자료는 지금 이 자료 이름은 논술의 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논술로라고 자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 대학별로 정리한 자료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 작년 거만 있고요, 지금. 그거 이제 모집 영화 나오고 하면은 아마 뭐 6월 뭐 그 정도 되면은 아마 그 자료는 나올 거예요. 6월은 좀 멀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요. 이제 모집 단위는 자연계열의 약대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치대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네. 그다음에 논술 교과 비교과 요 비율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드릴 대학들은 중대 빼고는 다 논술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을 몇 등급이니 뭐 출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논술만 반영하고 최저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네, 그 학교 모집 요강에는 무슨 진로 선택이랑 무슨 모든 걸 온갖 걸 다 낼 것처럼 적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당연히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보통 알고 계시는 미기학 다 나온다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은 출제 비율이에요. 모든 대학 다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최근 3년 다행히 오늘 시점으로 이미 기출이 떠 있어가지고 작년 거랑 같이 봤을 때 일단 연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통 기하 비중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문제에 쓰이는 진짜 수학 내용을 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애들 입장에서 이건 뭐 기하야, 이건 확통이야, 약간 그 측면에서 점수를 배분한다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뭐 예를 들어 이게 작년 거만 봤을 때는 확통이 엄청 많이 나왔네. 그럼 연대는 확통을 무조건 많이 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3년 띄워드린 이유가 한번 추이를 보시라고 한번 띄워드린 거고요. 여기서 정리해드리면 약간 맘대로 내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한 상황이에요. 내고 싶은 대로 내세요. 그러니까 근데 뒤에 이어질 학교들 중에서는 되게 정형화된 학교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기아는 무조건 30점만, 뭐 확통 20 있는데 연대는 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여기 수원 투미라고 적혀 있는데 연대는 다른 학교에 비하면 확통 기하가 아닌 그 미적분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수원투가 꽤나 비중이 높은 상황이에요. 수학 수원투. 이게 이제 수원투가 확장이 되면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래도 그 미적분이 메인인 분위기가 강한데요. 연대는 약간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문제들도 덜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어려워하고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만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면 네, 앞에 들으셨겠지만은 올해는 과학 논술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학 논술은 사실 이미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작년에 발표한 전형 계획에 있는 짤막한 문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문장에 의하면 수학 과학 논술을 따로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약간 합쳐서 낼 것처럼 써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불분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 6월쯤 되면은 모의 논술을 본다고 해요. 그거 보고서 좀 열심히 빡세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리 드리면 따로따로 낸다고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과학이 어쨌든 나온다. 그럼 끝으로 그 과학이 나올 때 2, 1, 2까지 안 나온대요. 공통과학 1학년 내용에서 그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 입시에 원래는 문과에 있었던 응용통계가 추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건 이제 인문이 아니고 자연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단과대로는 인문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자연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단과대도 봤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몇이야?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학교별로 또 입결을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논술 점수를
알려주는 데가 있고 안 알려주는 데가 있고 뭐 되게 다양해요. 안 알려주는데 설명에만 알려주는 데 되게 다양한데 연대는 알려주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오픈하는 게 그러면은 그 해당 연도의 경쟁률, 그 다음에 추합이 얼마나 돌았는지 요 정도가 이제 알려진 정보일 거예요. 근데 연대는 그것밖에 없긴 한데 나름 그래도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죠. 지금보다는 나중에 원서 쓸 때 됐을 때 사실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좀 의미가 있어서 빨리 전달드리면 일단 작년에 학과별로 그 모집 인원과 추합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알려진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뒷부분 보시면 여기 숫자가 1.4, 1.8 요게 이제 한 바퀴 반 돌았다. 이건 이제 세 바퀴 이상 돌았다.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도 25, 24, 23 다 있었는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띄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만 가져왔는데 대부분 추세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여기 색칠된 1.4 요쪽 학교들은 항상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근데 과를 한번 눈대중으로 보시면 확실히 다른 과들보다는 애들이 좀 좋아하는 과죠. 아 여기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은데 그런 그리고 심지어 덩어리도 좀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 특히 앞쪽에 보시면은 한 명도 돌지 않은 과가 꽤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같아요. 여기 0명부터 여기 한 0.3 사실 0.3이 말이지 한 명, 두 명인 거잖아요. 여기는 사실 약간 섞이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한 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약간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분위기인데 왼쪽에 있는 학과들은 친구들의 선호도를 봤을 때는 그 학과에 관심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 가면 뭐 공부하는 거지? 이게 조금 이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는 대기과학과 같은 경우도 뭐 공기를 배우는 건가? 이게 잘 관심이 없다면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화공 좋다던데?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인데요. 입시 측면에서 보면 애들이 지원을 할 때 이쪽 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보통 내가 연대를 쓴다고 하면 연대만 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케이스가 결국에는 저 왼쪽 상단, 왼쪽에 있는 학과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오른쪽은 내가 연대 가려면 여긴 가야지. 약간 요런 기분의 친구들.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이쪽 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위탁교를 붙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많이 돌아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고 이쪽 친구들은 너무 좋다 해서 이제 안 나갔으니까 연대가 본인 수시의 결과에 가장 상위였기 때문에 안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 갔을 때 뭐 신경 쓴다고 하면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같은 경우에 요 중에서는 혼자 두 자리, 심지어 15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많더라고요. 15명이나 되는데 다른 데는 막 4명, 3명 이러고 있으니까 15이면 후보가 많이 돌겠군.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물론 먼저 들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항상 결과를 보면 그런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약간 오판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짝 추가해 보면요. 진리자유학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처음으로 모집했던 학과거든요. 그 자유전공 같은 거예요. 연대는 자유전공 처음 뽑았는데 여기가 이제 과연 이쪽에 그 그룹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 있을 것인가 궁금했는데 딱 치우치진 않았고 적당히 한 바퀴쯤 돌았던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추합 숫자는 7, 2, 1 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1차에서 확 돌고 그 뒤는 거의 안 돌았고 뭐 이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경쟁률 소개를 좀 드리려고 요 자료를 토대로 이제 결국에 실제적으로 경쟁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의 결과입니다. 경쟁률로 낮아지게끔 배열을 해봤는데 언뜻 보셨을 때 얼추 되게 비슷하거든요. 원래 있었던 그 순서 배치랑.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추후에도 학교별로 경쟁률 말씀을 드릴 건데 대략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들은 대충 20, 30대 1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학교들은. 네. 물론 여기 이제 치대, 약대 있는데 제외하면 네, 그 정도 되고 여기 이제 앞에서 추합 많이 돌았던 과들 거기는 막상 돌다 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수월해졌던 여기서 이제 결과를 해석할 건 이건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낮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 왜냐면 최저가 심지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질러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인기과는 후보가 많이 돌긴 하는데 어쨌든 컷이 높을 거라서
인 것을 알고 쓴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데 문제를 한번 받아보면 약간 논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팍팍 올 거라서 아마 문제 보고서 겁먹고 약간 진입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맨 처음 순서에서 그 수능과의 괴리 이야기를 드릴 때 요즘은 많이 괴리가 줄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연대 빼고입니다. 네, 연대는 네, 단원도 약간 마음대로 되시고 심지어 미적분도 아니고 수학, 수원수 이런 데서 막 세게 내버리시고 네, 그리고 내용도 작년도에 증명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약간 제가 보더라도 최근 기출과 너무 분위기가 다른데 네, 딱히 경향성이 전혀 없어요. 약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가 낮은 것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는 아직 학교별로 입시 설명회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올해 내용은 아닌데 작년에 학교에서 진행했던 입시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살짝 전달드리면 학교에서 말해주는 자료를 봤을 때 그 최초 합 같은 경우 연대가 이제 최저도 없고 하니까 막 그 과거 친구들 뽑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일단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연과고 친구들이 확실히 최초 합에서는 엄청 많았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짝 보셨던 그 추합 많이 돈 것들 있죠. 추합이 돌아가지고 다 빠져나간 다음에 최종 등록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거 숫자를 반대로 적었는데요. 일반고가 211명, 연과고가 80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랑 짬뽕해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연과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나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수압이 많이 도는 곳은 합격 컷이 높고 인기가 많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고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고대는 187명의 자연계열만 진행을 하고 있고 논술 100%입니다. 소녀체조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 중에 잘한 거 한 과목 해가지고 4합8입니다. 오늘 다루는 학교 중에 4합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보통 3합이나 2합인데 4개까지 본다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4합은 고대 빼면 다 이제 메디컬이에요. 4합인 경우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4과목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미기확인데요. 한번 보시면 고대는 25년도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모의가 있었고 25년도 치고 26년도 쳤고 작년 거 이렇게 진행된 상황인데 비율이 잘 보이시나요? 네, 비율이 보시면은 약간 소수점 딱 떨어지고 네, 여기는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아니고 물론 2년밖에 없긴 한데요. 딱 갖춰서 지금 문제를 낼 요량으로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적 60에 확기 20입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그 미적을 사실 수원수도 나오긴 했는데 그냥 미적으로 퉁쳐서 썼어요. 네. 사실 관심은 이제 확기가 얼마나 나왔나가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확기가 일정 비율 무조건 20에 20은 꼭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 문제가 4문제 나와요. 그래서 미미기확 항상 이렇게 내고 계시고요. 순서라기보다도 그 미미기확이 나오는데 미미는 한 소문항이 한 4개씩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항이라 하면 다 따로따로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인 상황에서 뭐 얘도 묻고 얘도 묻고 얘도 묻고 약간 이런 컨셉. 근데 그게 이제 미미 그럼 벌써 8문제죠. 대충 7, 8개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하 확통은 항상 소문제가 2개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7개, 2개, 2개면 11개죠. 근데 시험 시간이 80분이에요. 요게 이제 짧냐 기냐는 보통 요 정도 볼륨이면 다른 학교들은 일단 80분인데 아무 데도 없고요. 100분 아니면 120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소문항이 많지도 않아요, 심지어.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마 문제를 처음 받아들면요. 특히 요때 이제 모의고사 떴을 때 한창 이야기하던 건데 연대랑 정반대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연대는 최저 없고 그러니까 막 미기화해서 막 마음대로 엄청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고대는 최저를 빡빡하게 건 다음에 거기서 생각보다 많이 걸러지고 그 뒤는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가 엄청 어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시간도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라. 약간 이런 컨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풀어라를 학교 입장에서 제 생각에 해석을 해보면 이거 공부했어? 얘는 했어? 얘 했어? 많이 두루두루 해놓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확동 기하 비율이 다 합치면 40%긴 한데 그 깊이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깊지 않아요.
좀 빨리빨리 풀어야 하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는 고대 같은 경우는 작년 자료 봤을 때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결시랑 뭐 그 수능 최저를 다 계산한 다음에 평균 내보면은 대략 9대 1쯤 되었다고 해요. 9대 1이면 그 인기, 고대의 그 인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 최저에서 다 갈려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영어가 어려웠었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의예가 작년부터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예와 자연계열이 있고 논술 100%에다가 수능 최저는 국수형 사과 똑같은데 3합 7이에요. 3합 7. 네, 하나가 줄었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또 미기박이에요.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가 그 하루에 시험을 3번 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침에도 치고 점심에도 치고 저녁에도 치고 과가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치는 상황인 건데요. 보통 알려지기로는 오전보다 오후 1이 꽤 어렵고 오후 1보다 오후 2가 꽤 어렵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꽤 어려울 때는 좀 옛날이고요. 요즘에는 은근히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오전 치고도 어려울 때가 있고 오후 2 치고도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특징은 뒤에 바로 적어놨는데요. 오후 2에 의예가 들어왔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작년에 학교에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의예는 대체 언제 시험을 보나요? 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에 보면 똑같은 시험지를 본다라고 했었고 역시 시험지를 봤더니 오후 2에 있는 다른 학과들과 같은 시험지를 봤더라고요. 오후 2에는 한양대에서 그 다이아몬드 학과들이 들어있어요. 그 현대차 들어가는 미래자동차랑 뭐 이런 학과들, 좀 짱짱한 학과들이죠. 근데 이제 의예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난이도를 비슷하게 갈래나 아니면 확 올릴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예년에 한양대 의예가 논술에 들어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2랑 분리해서 시험을 봤었고 그때 최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대에서 교수님들이 엄청 어렵게 내시는 것처럼 수학만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내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의예 문제를 보면 약간은 이제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떨까 싶었는데 빨리 정리 드리면 오후 2가 의예처럼 어려워진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후 2 치고는 오후 2의 최근 난이도를 비추어 봤을 때 어려워진 게 맞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의예 난이도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봐야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PPT 만들다가 오타가 했는데 여기 25년도 실제 경연의 9대 1 이게 네, 죄송합니다. 앞에 얘랑 똑같은데요. 오타입니다, 오타. 요거는 이따가 한번 요 자료에 거의 뒤에 보시면 경쟁률이 있어요. 한양대가 네 아무튼 이렇지 않아요. 대충 한 30, 40대 1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너무 가격이 크죠? 네, 앞에 거랑 똑같은 거라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특징 지으면 이제 요즘에 물론 2년밖에 없어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한양대 포함 다른 학교들의 그런 추세를 들여다봤을 때 약간 위적 위주로 흘러가는 기분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또 어떤 거냐면 사실 3개년 정도를 보는 것이 그 추이를 살피는데 좋긴 한데 물론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를 비교해 보자면 막 확통도 엄청 세게 되는 걸 좋아하셨던 해가 있었고 막 기아도 그렇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미적 위주로 좀 옮겨 탔다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대입니다. 성대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의학이 있고요. 자연계열 말고 인문계열도 수리 논술로 볼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혼자 독특한 상황입니다. 논술 100%이고 시험 범위는 수학 수원 2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요 책자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서 언어 수리가 어떻게 뽑는 건지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최저가 좀 복잡하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 빨리 말씀드리면 성대에서 의예 빼고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탐구 같은 경우가 사과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사과 2평 또는 과학 1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과탐 우대 정책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혼자서 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충 두 덩어리예요. 최초의 분류는 3합 5인 곳이 있고 3합 6인 곳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언뜻 보셨을 때 3합 5에 있는 학과들이 조금 더 짱짱하고요. 3합 6이 조금 더 이제 특징이 좀 덜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 정도만 정보를 가지고 학과를 고른다라고 하면 사실 3합 5를 고른 친구들이 3합 6보다는 조금 더 자신 있고 약간 이럴 걸로 기대가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료 빨리 보여드리면 일단은 26년도 거는 아직 설명회를 못 가가지고 25년도에서 학교에서 발표해준 자료인데요. 일단 25년도에는 1교시에 이렇게 조합으로 시험을 봤대요. 약대 보고 반도체 시스템, 삼성전자 계약학과고요.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합격 컷이 이랬다고 합니다. 보시면 공학 계열이 69인데요. 약대는 약간 논외로 제외하고요. 삼성전자도 좀 세니까 제외하고요. 요 아래 두 개 보시면 공학 계열 69점에 소프트웨어가 67점인데요. 여기 이제 3합 6, 3합 5라고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입시 측면에서 요 최저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와 학과 이름도 그렇고 공학 계열이 아마 분명히 낫겠지 정도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학교에서 발표해준 자료는 물론 이게 이제 그 덩어리 감은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만 있는 것이지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몇 점인지는 모르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왜 비슷하지? 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현상은 다른 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3합 6라인이 3합 5라인을 역전했죠. 심지어 여기는 조금 갭이 꽤 벌어졌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요. 요걸 보고서 막 너무 빡세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도 써놨지만은 약간 느낌이 3합 5가 나온다고 하면 괜히 쫄지 말고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느낌은 사실 올해의 또 설명회에서도 아마 오픈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올해 설명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일단 4월 22일인가 수원에서 설명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 포함 선생님들 같이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또 있다면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거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성대가 인기가 엄청 많은 포지션일 수밖에 없다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요게 이제 작년도 기준 성대 시험 보는 날이 수능 끝나고 일요일에 보거든요. 수능 끝나고 일요일.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학교들 다 적어봤어요. 물론 더 있는데 너무 간격이 먼 학교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죄송합니다. 성대 이렇게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근데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본다는 게 애들이 많이 쓰니까 아마 이렇게 쪼개서 보겠죠. 한양대 같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국대는 약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고요. 동국대 약대. 그 다음에 여기 경희대는 의대 말고 나머지 학과들이에요. 의치한약은 전날에 보거든요. 그리고 경희대 공대. 그 다음에 카대 의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오전에 이제 어디 볼지 열심히 고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성대를 못 놓겠으면 그러면 요 중에 하나 보고 여기든지 넘어가고 아마 이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경희대가 안 보이는데 경희대가요. 그 캠퍼스가 그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잖아요. 그럼 시험도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대는 항상 서울에서 보고 있어요. 해와에서 계속 봐요. 그러면 이제 시간 갭이 이게 11시에 끝난다고 돼 있고요. 요 시험은 1시에 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애들 말에 의하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여기 서울 보고 여기 서울은 무조건 볼 수 있대요. 항상. 근데 이제 여기 그 수원에서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지하철 타고 서울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네네네. 아무튼 그런 전략을 막 세워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육론술이어서 하루에 2개를 보는 날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동약 보고 여기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경희대 보고 넘어가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후자 그 경희대 보고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확실히 뽑는 그 학과의 볼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분위기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년 조합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딱 찍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성대에서 분류한 느낌을 보면 적어도 그 저녁 시간은 확실히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학과 인원 숫자 자체가요. 조금 여기에 확실히 많이 배분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근데 사실 나중에 할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배분 뭐 이런 신경 써야 된다 뭐 그런 거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을 요거는 어떻게 해본 거냐면 이제 일단은 26년도에 그냥 경쟁률은 이미 오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최저 충족률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잖아요. 설명회에서 누가 이제 찍어놓은 거를 제가 그 카페에서 봤는데 28%인가 뭐 그렇대요. 그걸 토대로 그냥 대충 계산해봤습니다. 대충입니다. 그래서 의대 약대는 네 150대 1이고요. 자연은 27대 1. 27대 1이면 또 역시 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 30대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낮은 편이 되려면은 한 자릿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다음 설명회 때 소개드릴 오늘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는 한 자리인 거가 꽤 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네 덩어리가 너무 작죠. 65명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3합 7입니다. 시험 범위는 또 미기각이고요. 출제 범위가 좀 독특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확실히 미적분 비중이 월등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통 기하의 비중은 작년에는 희한해요.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확통 기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확통 문제 비슷한 게 있는데 그 1학년 때도 비슷한 게 있어요. 확통 비스무리한 게 1학년 걸로 나왔거든요. 그거를 그냥 확통이라고 말씀드릴까 어쩔까 하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확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미적 100%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네, 확통 기하가 안 나오나 봐. 그러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원래 되게 좋아하는 학교였는데 요즘에 비중이 줄었는데 모르죠. 사실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어쨌든 그 보통 나오긴 한다 그래도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경쟁률인데 여기서는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작년 경쟁률 보시면 어디는 대충 한 80대 1, 90대 1 두 자리, 어디는 세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자리가 조금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여요. 두 자리끼리는 좀 비슷하고 세 자리끼리 약간 비스무리하고. 요게 이유가 네 서강대가 작년부터 아니죠. 일단 항상 그랬는데 두 덩어리로 시험을 봐요. 근데 앞에서 70몇, 80몇 그 두 자리인 것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자리 120 좀 높죠. 120 이런 데는 여기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한번 시간표 보시라고 대략 봤는데 아마 또 서강대를 쓴다 그러면은 단대 의치는 약간 겹치지 않을 것 같고 숙약은 좀 겹칠 수 있겠네요. 고대 숙약 그 다음에 서강대 요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건대도 더 있는데 건대 약간 풀이 겹친다고 보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된다고 했을 때 요거 보고 요거 보는 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갭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지 뭐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 이렇게 보던지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과의 선호도까지 보기에는 그 너무 과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서강대 자체가. 그래서 학과의 선호도가 막 반영됐다는 느낌보다는 시간표 따라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뭐냐면 서강대가 요 전년도까지는 요게 여기 아니고 여기 있었거든요. 고대랑 겹쳐요. 근데 작년부터 들어 넘어가면서 약간 기분은 우리 학교도 좀 많이 보러 와 약간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 미적분 비중이 엄청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거 난이도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과거랑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을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은 이제 학교에서 또 나온 자료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2, 30대 1 정도 되는데 요때까지는 그 고대랑 겹치는 때였고 이번 입시는 찢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쓰진 않았는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서강대에 하이닉스 가는 과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면서 그 자료들을 쭉 봤는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 사실 하이닉스 요새 또 인기니까 애들도 사실 기사 다 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유의미하게 확 높겠지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약간 쫄아가지고 안 쓴 것도 분명히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말고 딴 데 쓸까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연대의 결과랑 약간 매칭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연대도 최저 없으니까 쓰지 뭐 약간 이게 아니고 막상 문제를 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쉽지 않겠는데 그러면 딴 데 쓸까 요 결과인 것처럼 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지 않은 것도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은 중대입니다. 중대는 앞서서 들으셨겠지만은 창의형이라고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3만 현재 고3만 지원할 수 있는 창의형 44명 뽑고 있고 일반은 194명입니다. 의대 약대 같이 뽑고 중대 혼자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반영합니다.
요거는 자료에 있긴 한데 빨리 정리 드리면 교과가 20점 반영이 될 때 20점이니까 사실 70에 합치면 30이죠. 적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그 이따가 한번 요 자료 보시면은 빨리 정리 드리면 국수형 사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합쳐요. 다 합쳐가지고 제일 잘 본 거 5개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5개도 아니에요. 다 합쳐가지고 제일 잘 본 거 5개. 그러면 이제 조금 망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상쇄되면서 맨 위에 5개밖에 안 남겠죠? 그리고 그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그 환산표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6등급까지는 그 깎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불리 없다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기교과는 이제 너무 학교가 없어가지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또 모집영화 보면 나와 있어요. 하루 결석하면은 일단 만점이에요. 2, 3일부터는 0.2점가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석은 미인정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결석한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무단으로 조퇴 그 한 거.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약간 이런 식이죠. 그 이제 애들 표현으로 시험 보러 가서 던졌다. 그런 것만 없으면, 그런 것만 전체적으로 있지 않으면 사실 요거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최저는 자연계만 빨리 정리해 보면은 네, 국수영사과 중 3합 6입니다. 3합 7보다 하나 올라갔군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의대 약대는 관심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빨리 정리 드리면 4합 5인데요. 요게 메디컬에서는 제일 센 편입니다. 이대랑 중대가 제일 세요. 4합 5. 3합 3도 있고 뭐 3합 4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4합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의대 약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독특하게 다벤치도 있는데요. 다벤치는 그 안성에 있는 캠퍼스인데요. 여기는 최저 안 보고요. 그다음에 그 현역만 쓸 수 있는 창의형 네, 최저 없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쓰겠죠. 네. 그다음에는 네, 최저 계산을 할 때 영어는 1, 2를 2등급도 1등급으로 쳐준다. 요게 있고 이제 일반형, 창의형 둘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논술 안에서는 당연히 한 과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논술 안에서도 두 개를 따로따로 보시겠대요. 그러니까 약간 창의력을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오픈된 자료는 없어서 안 적어놨는데 시험 시기는 그 선생님 옆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수능 전에 본다고 뭐 그 입학처 관련 직원이 막 귀띔을 했다. 뭐 막 그런 표현이 있던데 어쨌든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요. 어쨌든 알려진 정보로는 창의형은 수능 전에 본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약간 포지셔닝을 연대 비스무리하게 좀 하고 싶으신 그런 의도가 살짝 엿보이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치만 아쉬운 것은 네. 그 비율이 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보통 인기 있었던 사실은 인기보다도 약간 이제 볼륨이 컸던 학과들 위주로 좀 수능 전에 창의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요 부분에 대한 해석도 사실 나중에 또 이제 고민할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포지션이 약간 연대는 너무 이제 어려운 학교에서 빼고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하면 홍대인 것 같아요. 수능 전에 있으니까요. 홍대도 애들이 보면은 사실 시립대도 비슷한데요. 시립대랑 홍대 둘 다 납치될 것 같으면 절대 안 쓴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납치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안 써요. 일단 가서 기분이 좋아야 쓰는 거죠. 무조건. 그런 의미에서 약간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전에 있고 고3만 있으니까 다 쓰겠지. 도 있는데 또 납치되면은 안 되는데 하고서 안 쓸 친구도 있을 거라서 그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 미묘한 그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최악은 그래 한번 써보자 하고 사실 실력은 안 됐는데 그냥 지원한 친구들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한 장 카드를 날리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고대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 배점이 10년 내내 똑같아요. 네,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 50점에 확통 20점, 기하 30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 적어놨는데 항상 확, 미, 기 이렇게 나와요. 확, 미, 기. 문제수는 소문난 개수로 말씀드리면 2개, 1개, 4개예요. 다 해서 7개죠, 그러면. 근데 시험 시간은 120분. 가장 긴 편입니다. 고대랑 비교하면 고대는 빨리빨리 쳐내는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 학생들이 처음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논술 준비 없이 시험지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논술하고 다른 거 없구만 좀 익숙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볼륨이 너무 커요. 문제 하나당 볼륨이. 예. 그러니까는
그 문제를 싹 봤을 때의 기분은 약간 고대랑 중대랑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고대는 빨리빨리 쳐내는 컨셉이고 중대는 뭐 해야지 어떻게 하고 좀 볼륨이 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대 거는 항상 애들이 시험 보면 그 특징이 바로바로 캐치가 돼요. 숫자가 엄청 더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 숫자를 이렇게 줬어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게 예를 들어 10g짜리라고 하면은 10 이러면은 계산이 편한데 10.1, 2, 3, 4 물론 약간 오바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숫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제는 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기출을 봤을 때의 되게 독특한 특징은 좀 이상합니다. 기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요 전에는 기하가 없었어요. 애초에. 거의 미적밖에 안 나오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요즘 기하를 보면 점점점 기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대되는 건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기분이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하 문제를 만약에 학교를 떼고 저한테 누가 처음 보여줬다고 하면 혹시 한양대?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 한양대가 확실히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중대보다는. 예. 그래서 중대 특이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좀 계산을 많이 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기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선 올해 아니죠. 작년 26학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만약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역시 인기가 많아가지고 잘하는 애들이 많았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고요. 만약에 확 떨어졌으면은 안, 해, 안 해도 되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엄청 세게 공부할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실질 경쟁률은 중대는 중대 보는 날 중대밖에 없어요. 같이 볼만 학교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그런데 최저를 걸고 나면 20, 30대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것도 3합칠 3개여가지고 뭐 그런 정도의 효과로.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실질 경쟁률은 대부분 2,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비슷하다 그런 기분입니다. 네, 벌써 4시가 다 됐는데요. 네, 그러면 네, 수업 소개 짧게 드리고 마무리해 볼까요? 사실 수업 소개는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다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 중간에 첨삭도 그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시험 본 거 첨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마음을 빨리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반 구성도 사실 바로 앞서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저희 시간표는 여기 전체 시간표 뽑힌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강 시간표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반이 의대 의학학 계열 반이고요. Y반이 연고반, S반이 H반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다 하더라도 뭐가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무슨 반이 좀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진행할 때의 마음을 빨리 정리드리면 N반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대 약대를 타겟으로 준비를 하는 건데 같이 준비가 되는 걸 따진다고 하면 연대의 상위과 정도가 이제 같이 준비가 되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은 그렇고 Y반, 연고반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고반을 들으면 연고만 대비하는 거다. 요게 아니에요. 요게 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타겟의 느낌은 그렇고 S반부터 이제 학교가 늘어나는데 S반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S반은 저 포함 보시면 다 연고, 한성서, 준경이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중에 논술 비중이 높아서 6논술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아마 원서가 한성서를 쓴다고 했을 때 연고를 쓸 수도 있겠죠. 대신에 아마 짱짱한 과는 안 쓰려고 하겠죠. 약간 상향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준경리시를 쓴다고 하면 아마 괜찮은 과를 쓰겠죠. 충분한 과를. 그래서 S반 같은 경우가 한성서 메인과 되는 과들 당연히 메인으로 준비하고 그다음 연고대도 안 하진 않는데 약간 이제 하위 학과 좀 그래서 찍먹은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긴 되게 이런 정도의 목적. 그다음에 준경리시는 당연히 좀 더 쉬운 학교니까 당연히 준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색칠한 데가 이제 약간 메인이 되는 느낌이고 앞뒤로 조금 이렇게 이제 반별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원투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이 원투가 또 다르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원반은 그냥 노베 대상 수업인 거예요. 가끔 또 있더라고요. 아무리 노베라고 선생님이 주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논술이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겠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고 진짜로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투반 같은 경우는 약간 1에서 2회 정도 했겠지. 근데 요것도 조금 그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학생의 상태를 판단하는 건 평소에 무슨 문제집을 풀었나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말씀드리면 수특에서 레벨이 세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중간 단계에 나이스하게 풀면 무조건 투반인 거고요. 그 중에 1단계 제일 쉬운 거 잘 풀어도 원반보다는 투반을 권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샌도 레벨 3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쉬운 거 풀면 이제 2번 그냥 무조건 가는 거고요. 제일 쉬운 것도 못 풀면 무조건 꼭 이걸 듣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원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또 이게 좀 달라요. 그 신설반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신설반과 기존반의 컬이 빨리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반 같은 경우는 그 앞선 그 선생님과 똑같아요. 확통 기하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미적이 절대 안 들어와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7월 되기 전까지요. 그런데 신규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아, 네, 적혀 있을 겁니다. 그 5월 개강반 같은 경우는 그 Y반, S반, HA반 관계없이 일단은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총 9주 진행하고 혹시 현역 친구들은 이제 그 기말 휴강은 딱 일주일 있습니다. 사실 쉰다고 봐야 되나 싶긴 한데요. 네, 이제 있고 그래서 세 번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5월 개강반은 미적 3번, 수원투 미적이죠. 3번, 확통 3번, 기하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되는 반은 이제 남은 이 7월 전까지의 커리는 확통 기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미적은 좀 공부가 되긴 됐으니까 그건 7월에 미뤄도 될 것 같고 확통기의 비중을 높여야겠어.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그 이미 개강된 반을 듣자라고 할 것이고 아 그래도 좀 빡빡하긴 한데 미적도 하긴 해야죠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규 반으로 진입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특강이 있어가지고요. 요게 이제 특강 시간표에 다 있긴 있어요. 근데 빨리 소개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쉴 때 4월 25일, 5월 1일, 5월 5일 이용해가지고 수원투 심화 수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관심 대학을 찍는다고 하면은 성대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고 좀 관심 대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성대 기출만 푼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이런 목적 여기서 이제 미적분 위주로 하는 건데 약간 너무 쉬운 건 아니고 약간 적당한 맛의 수원투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다면 요 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한 친구들 같은 경우 요 수업 들으면 또 약간 같이 준비가 되는 뭐 그런 좀 부족한 걸 채우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네, 한 1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기하학통을 전혀 안 했어요. 내신도 안 했고 아니면 했지만 그냥 안 들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뭐 저희 학원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아마 아 그래도 하면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드리는 느낌으로 들리실 텐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거냐? 물론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애들의 반응을 좀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 이제 이대에 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인터뷰로 써줬었는데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봤을 때 시험 때 이제 그 확통 기하에서 걸림돌이 된 건 딱히 없었다. 이 친구는 내신으로 전혀 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격을 했으니 잘 말해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굳이 써준 거 보면 뭐 나쁘지 않았나 봐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준비가 되긴 된다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경희대 이대인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확통기하가 나온다고 하면 미적은 당연히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은 확통기하는 너무 딥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진행은 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시험 보고 해설하고 수업하고 이런 구조고요. 시험 볼 때 첨삭하고요. 네. 이제 첨삭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오승진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학원에 다니셔야죠라고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첨삭을 안 하잖아요. 그게 아마 더 편할걸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뭘 적어봤냐면 이제 논술 처음 시작할 때 서술을 해야 된다 그것을 경험을 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첨삭할 때 이제 뭐가 어렵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하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겠는데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이 친구들의 질문 중에 가끔은 아니 잘 풀어가지고 그걸 쓰면 되는데 뭘 모르겠다는 거야 약간 이런 기분인 거예요 심지어.
근데 이제 일단 궁금한 거죠. 잘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한 시간에 풀긴 풀었는데 어쨌든 또 옮겨 적는 그런 시험이 없었다 보니까 못 적었다. 아니면 작성할 때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경우들. 요거를 이제 처리해 주려고 첨삭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지 않나? 이지만 실력이 좋은 친구들 중에서도 심지어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연습이 필요하긴 하다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뭔지 또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친구들별로 성향이 대충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보던지 말던지 나 그냥 내 맘대로 쓴다. 그냥 연습장처럼 적는 거죠. 연습장처럼. 그런 친구가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아 이거를 내가 입시니까 채점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써야지.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쓰는 그런 극단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성향이 다르니까 맞춰서 첨삭 시간에 이야기를 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첨삭 자체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것들인데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앞에서도 풀었는데 못 적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또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 못 적었지만 분명히 했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어느 실력이건 똑같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시험지만 서면 첨삭해서는 알 길이 없고 심지어 시험지에서 점수 맞았던 것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평가는 평가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것만 이제 풀었던 거가 진짜로 다른 건 없었나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첨삭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슬슬 이제 그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마지막은 당연하지만 나중에 원서 잘 쓰려고 사실은 첨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애들의 그 반응들 중에서 그 첨삭할 때 도움 많이 됐다. 그거만 한번 쭉쭉쭉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 이거 넘어가죠. 그 중대학교에 붙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피드백을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중대학교에 붙었으면 잘하는 친구일 거 아니에요.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일단 서술이 되게 딥한 편이었어요. 서술을 좀 빼자 뭐 그런 이야기 자주 했었고 그 다음에 잘하는데 뭐 깎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버리고 내 거를 해. 이건 좀 별로잖아요. 거기서 수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도움이 됐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네, 이 친구는 이제 5학교 붙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합격 수기를 뭐라고 써주려나 하고 봤을 때 그 본인이 이제 서술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하긴 했는데 뭔가 그 모든 걸 다 쓰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쓰려고 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뭘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 처음에 이제 논술을 잘 모를 때 좀 막연하게 불편한 부분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선생님별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친절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좀 적당히 씁시다. 좀 도움이 되게끔 약간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또 반대 급부로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서술하면 몇 점을 준다. 이렇게 발표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수학 내용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모를 일이야. 열심히 써야 돼. 엄청 자세하게 써야지. 이렇게 의견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한데 요 같은 경우는 친구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술한 친구, 평소에 이렇게 서술했던 친구가 붙었던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매칭을 시켜보면 서술이 어쨌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첨삭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그 첨삭할 때 사실 뭐 이런저런 수학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빨리 넘어가서 정리 드리면은 이제 그 첨삭 시간을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비유하냐면 너 입장에서는 그 10분짜리 과외라고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거나 질문해도 되는 거긴 한데 편하게 생각하면은 10분짜리 과외 시간이 주어져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대한 1대1 대면 첨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정원이 한 10에서 12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다 하고요. 넘어가면 최대한 이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들어갈 수 있게끔 첨삭 선생님 배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연습을 꼭 해야 한다는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앙대의 답안 양식이에요. 답안 양식. 물론 이제 실제 크기를 느껴보실 수는 없는 건데 실제 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가 일단 요게 A3입니다. A3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대략 한번 느낌을 느껴보시면
이게 A4니까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충 A3, A4에서 한 왼쪽 3분의 1띵 그 정도가 한 요쯤 될 거예요. 요쯤. 여기에 들어오는 답안이 이제 학교 발표 답안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론 약간 조금 과한 걸 가져오긴 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작은 게 많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약간 혼자 공부한다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A3의 그 A4의 그 작은 곳에다 다 적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근데 아까 살짝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20분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다 쓰고 있으면은 시간도 없고 한도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올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이제 평가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되게 상세하고 교수님 답인 거죠. 교수님 잘하는 사람의 답인 건데 요거를 이제 서술의 가이드로 삼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에 꽤나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예시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물론 잘해야겠지만은 좀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선생님이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 상담할 때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뭐 어떤 케이스로 가져온 거냐면요. 이제 그 오늘 타겟은 아니지만 한성서, 중경이시, 건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탁표가 어렵고 아래가 쉬울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국대랑 세종대를 붙었는데 이제 6논술이어가지고 막 학교 고민을 해요. 근데 수능 전에 홍대랑 시립대가 같이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꼭 골라야만 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시립대를 써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괜찮아요. 실력이 나쁘지 않아요. 시립대가 홍대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최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그냥 이 친구의 첨삭 경험 이런 대화를 가지고 야 홍대보다는 그래도 시립대가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이 친구 딴에는 나중에 이야기해 준 걸로는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시립대가 홍대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근데 이제 제가 시립대 써볼래? 라고 의견을 줬던 게 본인 딴에는 좀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좀 더 어려운 학교인데 그래도 추천해 주는 거를 보니 내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좀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고 해요. 합격 대학이 없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약간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긴 한데 뭔가 그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것이 맞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함에 실패했지만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쭉 들으시면서 제가 약간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좀 아시고 가고 어쨌든 제 마음은 네 의지만 가져오면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